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58살 결혼한 여자의 몸으로. 정말 괜찮은 거죠?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 씨가 원한다면요. 저도 원해요. 그날 밤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여자로서 느끼는 충만함, 살아있다는 그 감정을.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절친의 남자친구였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지영입니다. 올해 나이 58살이에요. 종로 인사동 골목 안쪽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점 이름은 책과 쉼표예요. 20회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오늘도 아침 10시에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을 닫고 책장에 먼지를 털고 어제 들어온 신간을 정리했어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온라인으로 책을 사시니까요. 하루 평균 5명에서 6명 정도, 많아야 10명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을 사와서 서점 안작은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결혼한 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28살 때 맞선으로 만난 남편 경우와 결혼했어요. 처음 10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 서연이를 낳고 키우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특히 서연이가 결혼해서 나간 후로는 더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오후 3시쯤 친구 수연이가 커피를 들고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는 제 절친이에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죠. 이 근처에서 오후의 책방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밝고 수다스러운 성격이라 저와는 정반대예요. 3년 전에 이혼했지만 금방 회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요즘 괜찮은 남자 만나고 있어. 수연이가 카운터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책도 엄청 좋아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네. 근데 말이야. 수연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말이 없어서 답답해. 내가 너무 시끄러운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 성격이 워낙 활발하잖아. 그치. 근데 데이트할 때 너무 조용하면 좀 지루하지 않아? 사람마다 다르지 뭐. 수연이는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원래 한 가지 주제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녁 7시에 서점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삶이 이렇게 무미건조해진 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점에 가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역시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왔어요.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익숙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사랑이 있는지 애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함께 사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서점은 어땠어? 남편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손님 많았어? 평소랑 비슷했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밥만 먹었고 저도 말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안방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한참 후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멈춰서서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무슨 고민이 있나 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고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며칠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5시쯤 서점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도는 머리카락에 단정한 옷차림.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수연 씨가 여기 좋다고 해서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수연이가 말한 그 남자인가? 아, 그러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점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인문학 코너에서 한참 동안 책들을 살펴보더니 에세이 한 권을 골라왔습니다. 이 책으로 할게요. 네, 12,000원입니다. 계산을 하면서 민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뭔가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편한 시간에 오세요. 민우가 나간 후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이 수연이가 만나는 남자일까? 그날 저녁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민우 씨한테 언니 서점 추천해줬어. 아, 오늘 새 손님 한 분 오셨던데. 그게 민우 씨일걸. 강민우 55살이래. 서적 디자이너로 일한대. 그렇구나. 책 진짜 좋아하더라. 그래서 언니 서점 얘기했지.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연이가 만나는 남자.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8살. 인생의 절반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30년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딸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대화 소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를 가겠다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네, 조심해서 가세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설레는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도 그런 게 가능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서점 문이 열렸어요. 지난주에 왔던 그 남자, 민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산 책이 좋았어요. 추천해 주신 대로 정말 좋더라고요. 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어떤 책을 찾으세요? 요즘 읽을 만한 책이 있을까요? 사장님 취향을 믿어요. 제 취향을 믿는다는 말에 왠지 뿌듯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온 에세이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이 책 어떠세요?
작가가 일상에서 느낀 소소한 감정들을 담았는데 문장이 참 좋아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하면서 민우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우는 매주 금요일마다 서점에 왔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 세 번째 금요일. 어느덧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민우와 나누는 대화는 주로 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책을 읽고 온 민우는 항상 감상을 말해줬어요. 이번 책은 특히 이 부분이 좋았어요. 민우가 책을 펼쳐서 밑줄 그어진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문장 읽으면서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저요? 네, 왠지 이런 문장을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우의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한편 수연이는 민우와의 관계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가 또 서점에 들렀어요. 언니, 나 민우 씨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었어? 3달째 만나고 있는데 데이트할 때마다 답답해 말이 너무 없어. 수연이가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계속 떠들고 민우 씨는 듣기만 하고 뭐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먼저 말을 안 해. 그 사람 성격이 원래 조용한가 봐. 응. 근데 너무 조용하면 지루하잖아.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며칠 후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점 문이 열렸어요. 평소와 다른 요일이라 고개를 들었는데 민우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책도 보고 싶었고요. 민우가 서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말에 이 동네 카페 갔었는데 분위기 좋더라고요. 순간 귀가 번쩍 뛰었어요. 혹시 오후에 책방이요? 사장님이랑 아세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절친이에요. 그렇군요. 세상 참 좁네요. 민우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수연 씨한테 제 얘기 들으셨겠네요. 뭐 조금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확실하게 알았어요. 민우가 바로 수연이가 만나는 그 남자라는 것을. 그날 저녁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민우 씨가 언니 서점 단골이래. 응, 그러더라. 세상 참 좁다. 그치? 근데 있잖아. 수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나 민우 씨랑 그만 만날까봐.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3달 만났는데 연애 감정이 안 생기더라.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냥 편한 지인 같달까. 설레는 느낌이 없어. 2주일 후였습니다. 수연이가 서점에 들어서더니 제게 말했어요. 언니, 나 민우 씨랑 헤어졌어. 정말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응, 어제 얘기했어. 민우 씨도 이해하더라. 우린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많이 아쉽지는 않아? 속 시원해. 억지로 만나는 게 더 힘들었거든. 수연이는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그런 친구였어요. 오래 슬퍼하지 않는. 근데 있잖아. 민우 씨가 그러던데. 언니 같은 사람이라 잘 맞을 거래. 무슨 소리야?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랑 잘 맞는데 나같이 시끄러운 사람은 안 맞는다나 봐. 수연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 가슴은 왠지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왜 안도감이 들까요? 민우와 수연이가 헤어졌다는 게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쪽이 편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자꾸 시계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민우가 올까? 수연이와 헤어진 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정각. 종소리와 함께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서점 안을 둘러보다가 책 한 권을 집어왔어요. 수연 씨한테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서로 좋게 정리했어요. 수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지만 저희는 안 맞더라고요. 민우의 표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수연 씨는 밝고 활발한데 전 너무 조용해서요. 제가 좀 무뚝뚝한 편이라 그런 성격도 나쁘지 않은데요. 사장님은 그렇게 봐주시는군요. 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감정이 뭘까요?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민우 생각이 났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건 책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민우와는 책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인데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반면 남편과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왜 자꾸 민우가 생각나는 걸까요? 58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설렜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며칠이 흘렀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장마철이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비 오는 날은 원래 한산했습니다. 오후 4시쯤 밖에서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 민우 씨. 죄송해요. 갑자기 비가 너무 세서요. 민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서점 안쪽 창고에서 수건을 꺼내왔어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민우가 수건으로 머리와 옷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옷이 젖어서 금방 마르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2층으로 올라오시겠어요? 거기서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 괜찮을까요? 네, 손님도 없는데 뭐. 저는 민우를 데리고 서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은 작은 쉼터처럼 꾸며놓은 공간이었어요. 낡은 소파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인사동 골목이 보였어요. 앉으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저는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서 녹차를 우렸습니다. 민우에게 따뜻한 찻잔을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처 작업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요. 작업실이 이 근처예요? 네, 익선동 쪽에 작은 작업실이 있어요. 거기서 책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익선동이면 가깝네요. 그래서 자주 이쪽으로 산책하러 와요. 인사동 분위기가 좋아서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영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연 씨한테 들으셨죠? 저희가 헤어진 거 네, 들었어요. 제가 좀 무뚝뚝해서요. 수연 씨 같은 밝은 분이랑은 안 맞더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암이었어요. 3년 동안 투병하다가 갔습니다. 민우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외로웠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이 제 친구였죠.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영 씨. 민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실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아내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요.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수연 씨도 좋은 분이었지만 자꾸 아내 생각이 나서 편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우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을 오랜만에 봤어요. 민우 씨, 괜찮아요.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영 씨는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외로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남편이랑 30년을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러셨군요. 딸이 결혼해서 나간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저녁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거든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외로운 거 저도 알아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더 힘들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워요. 창밖으로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지영 씨랑 이야기하면 편해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요. 두 글자였지만 제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지영 씨,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원한다고 속삭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어때요? 토요일이요. 남편이 골프 모임 간대요. 하룻밤 자고 온다고 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저녁 6시에 종로 쪽 조용한 식당으로 갈까요? 네, 좋아요.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민우가 서점을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우와 저녁 약속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는 감정. 이게 맞는 걸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골프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나왔어요. 내일 점심쯤 들어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이 나간 후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옷장 앞에 섰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신경 써서 꾸미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후 5시 반 집을 나섰습니다. 종로 쪽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녁 6시 종로 3가역 근처 골목 안쪽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루체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벌써 와 있었어요.
회색 재킷에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리셨어요? 조금 일찍 왔어요. 민우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정중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식당 안은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파스타가 맛있어요. 제가 가끔 오는 곳이에요. 분위기가 좋네요.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민우는 레드와인 한 병을 주문했어요. 와인잔에 붉은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민우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오늘 같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지영 씨 정말 예쁘세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다운 거려. 민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파스타가 나왔어요. 크림 파스타와 토마토 파스타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의 아내 이야기, 제 결혼 생활 이야기,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분을 사랑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익숙함인 것 같아요. 익숙함. 네, 그냥 오래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사는 거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떠나보낸 게 더 힘들었죠. 아직도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덕분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인사동 쪽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길 양쪽으로 갤러리와 카페들이 보였습니다. 저녁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제 작업실이 바로 여기 익선동이에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우의 작업실에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달랐어요. 네, 좋아요. 익선동 한옥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민우의 작업실은 2층 한옥이었습니다. 작지만 정갈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들이 벽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소파가 있었어요. 좁지만 편하게 계세요. 민우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장을 둘러봤어요. 인문학책, 시집, 에세이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이 정말 많네요. 외로울 때 친구였으니까요. 민우가 허브차를 우려서 건넸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익선동 한옥 지붕들이 보였어요. 지영 씨, 민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요. 민우가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영 씨, 괜찮을까요? 뭐가요?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말이에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민우가 확인했습니다. 네, 저도 원해요. 민우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민우는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충만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자로서 느끼는 행복.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느낌.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민우의 팔에 안긴 채로 잠들어 있었어요. 문득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남편을 배신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깨셨어요. 네, 후회하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7시였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옷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사히 들어가셨다고 문자 주세요. 네. 작업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와 민우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서점 2층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7시에 와요. 저녁 7시 서점 문을 닫고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가 왔어요. 손에 와인 한 병과 치즈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어서 와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되어버린 곳이었어요. 민우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사동 골목에 불빛이 보였어요. 토요일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요. 우리는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주로 서점이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어떤 날은 민우의 익선동 작업실에서 만났고 어떤 날은 서점 2층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남편도 수연이도 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달라졌나 봅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가 서점에 들어왔어요. 언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그래, 응,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확실히 뭔가 다른데. 수연이가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 20년 넘게 친구잖아. 알았어. 수연이가 돌아간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금요일 저녁 서점 2층에서 민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영 씨,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조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분과는요? 여전해요. 아무 변화 없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말이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 서연아, 무슨 일이야? 그냥 부모님 보고 싶어서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에 남편, 딸, 이렇게 셋이 앉았어요. 식사 중에 서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표정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밝아 보여요. 남편도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러네. 아, 요즘 서점 장사가 좀 나아져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가 주방으로 따라왔어요. 엄마, 아빠랑 사이 괜찮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 아까 식사하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말도 안 하시잖아요. 걱정돼서요. 괜찮아. 원래 아빠가 말이 없잖니. 그래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걱정 마. 서연이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눈치챈 걸까요? 제가 달라진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비밀을 숨기면서 수연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전 남자친구와 이러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수연이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행복해 보였지만 그래도 최선의 친구로서 솔직하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화요일 저녁 남편이 일찍 퇴근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왜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요?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서점 장사가 잘 되나? 응, 조금 나아졌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남편도 눈치챈 걸까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민우가 서점에 왔어요. 평소처럼 책을 고르는 척 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저녁 작업실에서 만날까요? 네. 저녁 7시 익선동 민우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어줬어요.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민우 씨, 우리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무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딸도 수연이도. 걱정되세요. 네, 조금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거예요. 결정이요? 남편분과 저 사이에서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요. 알아요. 기다릴게요. 민우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요? 30년 결혼 생활을 끝낼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민우를 포기해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렇게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민우와 관계를 시작한 지 5개월이 되었어요. 금요일 저녁 익선동 민우의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냈어요. 지영 씨, 저랑 정식으로 사귀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정식으로요? 네,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아니라요.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분과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혼 말씀이시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영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영 씨가 행복하길 바라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하지만 솔직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 같았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행복하세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행복? 글쎄, 그냥 사는 것 같아. 사랑은요? 저를 사랑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오래전부터 느꼈어. 우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언제부터인지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어졌어요. 그러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했어. 서연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뭐요? 우리가 억지로 함께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남편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미안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나도 미안해.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조용히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씩 나누고 집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남편은 전세금을 받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서연이한테는 같이 얘기하자. 네, 그래요. 천천히 상처 주지 않고요. 네. 이틀 후 일요일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를 불렀어요. 서연이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아빠,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기로 했어.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그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었어. 억지로 함께 있었던 거야.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서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나아. 서연아,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어. 아빠도 그랬고. 서연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아,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해요. 울컥했습니다. 서연아, 힘드셨죠? 응, 많이.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고마워, 서연아. 금요일 오후 수연이가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후에 책방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왔다고 했어요. 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언니 뭔가 숨기고 있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수연아, 미안해. 뭐가? 나 경호 씨랑 헤어지기로 했어. 수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사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강민우 씨랑 만나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 전 남자친구인데. 언니, 나 괜찮아. 정말? 응, 사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언니 표정이 너무 달라져서. 화 안 나? 나니, 민우 씨는 나랑 안 맞았어. 너무 조용하잖아. 수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언니 같은 사람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 고마워, 수연아.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우리는 꼭 껴안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종로구청 근처였어요.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이시면 석 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소를 나오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행복하길 바라. 당신도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좋은 동료였어. 좋은 부모였고. 우리 서연이는 잘 키웠죠. 그래, 그건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 씨, 저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석 개월에서 6개월 걸린대요. 지영 씨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원한 일이에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고마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무섭지만 설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서점에 오래된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인사동에서 한복 가게를 운영하시는 60대 여자분이었어요. 책을 고르다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장님, 소문 들었는데 남편분이랑 헤어지신다면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참 힘드시겠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한숨이 나왔어요. 동네 소문이 무섭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민우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인사동 길을 걷는데 아는 분을 마주쳤어요. 예전에 딸 서연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지영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혼하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젊은 남자 만난다던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 씨 힘들어요. 무슨 일이에요?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지영 씨,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견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후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서점에 들렀어요. 오후에 책방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 언니, 힘들지. 응, 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얼마 안 가. 쉽지 않아. 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자기 행복 찾는 건 당연한 거야. 수연이의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니,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정말 응, 영훈이랑 작은 결혼식 할 거야. 축하해, 수연아. 언니도 곧 행복해질 거야.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넉 달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종로구청에 오셔서 서류 받아가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종로구청에 갔습니다. 전 남편도 와 있었어요. 서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마주 섰습니다. 잘 지내. 당신도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당신도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우리 좋은 동료였어. 좋은 부모였고. 네, 서연이는 잘 키웠죠. 언제든 서연이 일로는 연락해. 알겠어요. 전 남편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전 남편이 집에서 짐을 빼는 날이었어요.
이사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짐들이 실렸어요. 서재에 있던 책들, 옷들, 개인 물건들.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럼 잘 지내요. 네,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사라진 공간. 쓸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서점으로 왔어요. 지영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네. 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습니다. 지영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우 씨,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보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민우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준비해요. 고마워요. 민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수연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종로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수연이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부케를 제게 던졌어요. 받아서 웃었습니다. 넌 차례야. 알았어. 식이 끝나고 수연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행복해, 언니. 나도. 곧 언니 결혼식에서 만나자. 그래.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59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민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저는 59살이 되었어요. 이혼한 지 1년째였습니다. 책과 쉼표 서점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우와 함께 2층을 작은 카페 공간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가 된 거예요. 아침 10시였습니다. 민우가 커피를 들고 서점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아침 식사했어요. 아직이에요. 샌드위치 사왔어요. 민우가 웃으며 건넸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일상이 된 풍경이었습니다. 민우는 책 디자인 일을 하면서 서점 일도 도와줬어요. 인테리어도 함께 바꾸고 홍보도 함께 했습니다. 덕분에 서점에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젊은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인사동 골목 안쪽의 숨은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후였습니다. 딸 서연이가 서점에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렀습니다. 엄마, 서연아, 어서 와. 서연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카페 같아요. 그치? 민우 씨가 많이 도와줬어. 그때 민우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안녕하세요. 서연이와 민우는 몇 번 만났지만 아직은 어색한 사이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2층에 셋이 앉았습니다. 민우 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엄마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좋아요. 울컥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민우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결혼식 도와드릴게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부부가 서점에 들렀어요. 신혼이라 그런지 수연이 얼굴이 빛났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좋아졌다. 그치? 민우 씨 손길이 닿아서 그런가 봐. 민우가 수연이 남편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 결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언니들도 내년에 하시잖아요? 응, 봄에. 내가 부케 던질. 이번엔 언니가 받는 거야. 다들 웃었습니다. 넷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녁에 서점 문을 닫고 민우와 2층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어요. 지영 씨,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조용히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보니 1년 전 이맘때였어요. 민우가 처음 서점에 왔던 때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민우 씨, 고마워요. 왜요? 저한테 용기를 줘서요. 지영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하면 60살이시네요. 그러게요. 60살 신부라니. 멋지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맞아요.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창밖에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인사동 골목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58살 그때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대화도 없었고 혼자 외로웠습니다. 그런 제게 민우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끌렸죠. 죄책감도 많았어요.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했어요. 용기를 내서.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소문도 있었어요. 친구 몇몇은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네에서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민우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우 씨, 네, 저 정말 잘한 거 맞죠? 당연하죠. 당신은 용감했어요. 민우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인사동 골목의 작은 서점. 책과 쉼표라는 간판이 눈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58살에 시작한 사랑.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늦은 건 없다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민우와 함께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년 봄이면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59살에 이혼하고 60살에 재혼하는 여자.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고. 58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사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건 단 하나. 용기입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